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토요일 저녁 모처럼 형에게 연락이 왔고 별다른 약속도 없던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형네 집을 찾았다. 배를 누르자마자 형이 반가운 얼굴로 문을 열었고 뒤이어 형수도 주방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으며 나는 가볍게 인사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형은 웃으며 소파 쪽을 가리켰고 형수는 테이블에 맥주잔을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다. 민석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얼굴 보기 힘들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일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어요. 형은 벌써부터 맥주를 따르며 들뜬 목소리로 근황을 물었고 나도 형의 농담에 맞장구를 치면서 잔을 기울였으며 형수는 조용히 웃으며 맥주를 따르다가 가끔씩 내 쪽을 바라보았다. 맥주잔을 든 손끝은 자연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떨림을 품고 있었고 나는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으나 애써 무시했다. 민석이 연애는 하고 있어. 형이 웃으며 물었고 나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글쎄요, 일하느라 바빠서 누굴 만날 여유가 없네요. 형수는 내 말을 듣고 잔을 들고 웃었지만 그 미소는 묘하게 길게 이어졌고 눈빛은 무심한 척하면서도 나를 향해 살짝 머물렀다. 나는 그 눈빛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가슴 한쪽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형은 여전히 신나게 골프 얘기를 이어갔고 나는 맞장구를 치면서도 자꾸만 형수의 시선이 신경 쓰였으며 형수가 웃을 때마다 그 미세한 떨림과 눈길이 나를 향해 가 닿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즘은 다들 골프야, 골프. 민석이도 배워. 주말마다 필드 나가자고. 형이 맥주잔을 들이키며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형이랑 치면 제가 계속 질 텐데요. 형은 그 말에 크게 웃었고 형수도 따라 웃었지만 그녀의 웃음은 어쩐지 공허하게 느껴졌다. 웃음의 끝자락에 남은 묘한 그늘이 나를 자꾸만 신경 쓰이게 했고 나는 다시금 애써 시선을 돌렸다. 시간은 흘렀고 잔은 몇 번이나 비워졌다. 형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고 거실에는 나와 형수만 남았다. 순간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형수는 잔을 손에 쥔 채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민석 씨. 네. 나는 되물었고 형수는 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웃었다. 이렇게 보니까 참 반갑네요.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고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대답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형수가 보여주는 그 눈빛이 심장을 쿡 찌르는 듯 아찔했다. 저도요. 나는 겨우 대답하며 잔을 들었고 형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정리했다. 형은 다시 웃으며 맥주를 따랐고 분위기는 금세 회복된 듯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날 아주 작은 틈이 벌어졌고 아무리 덮어도 그 균열은 계속 퍼질 것이라는 걸. 아무것도 아닌 듯 웃고 떠들면서도 형수와 나 둘 다 그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형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이 말을 짚었다. 민석아, 잠깐만. 급한 전화 좀 하고 올게. 그렇게 말하고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들며 베란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잔을 만지작거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 남은 건 나와 형수뿐이었다. 잠깐의 정적. 형수는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고 나는 괜히 컵받침을 만지작거렸으며 애매하게 흐르는 공기가 양쪽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다. 불편하지 않다고 애써 스스로를 속였지만 몸은 이미 사소한 긴장에 굳어가고 있었다. 형수는 테이블 위에 손가락을 툭툭 두드리다가 이윽고 가볍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넌 변함이 없네. 목소리는 낮았고 의도한 건 아닌 듯 툭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나는 그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등을 곧게 폈다. 웃으며 받아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좋게 보면 꾸준한 거고 나쁘게 보면 변할 줄 모르는 거죠. 나는 억지로 웃으며 잔을 들었고 맥주를 한 모금 삼키면서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울렸다. 형수는 잔을 손에 쥔 채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맑지도 않고 애정도 없는
그렇다고 미움도 아닌 복잡한 시선이었다. 눈길을 피할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피하면 더 어색할 것 같아 나는 그저 잔을 입가에 대고 있었다. 예전엔 더 까칠했는데 형수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고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살면서 둥그러질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쉽게 안 변해요. 사람 성격이라는 게. 그 말에 형수는 잔을 다시 내려놓으며 한숨을 섞었고 나는 그 미묘한 감정 변화를 외면할 수 없었다. 형수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문질렀고 나는 그런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까 말까 망설였다. 형이랑은 잘 지내요? 너무 뻔한 질문이었다. 던지면서도 후회했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형수는 살짝 웃었다. 잘 지내죠. 대체로라는 말이 귀에 걸렸다. 그녀의 웃음 끝에도 작게 떨리는 손끝에도 대체로에 담긴 진심은 고스란히 느껴졌다. 말없이 잔을 들고 맥주를 삼키면서 나는 문득 이상한 확신 같은 걸 느꼈다. 무엇이 어긋나고 있었고 무엇이 무너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형수는 다시 조용히 잔을 들고 입을 축였다. 맥주가 입술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그 순간 형수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고 심장이 조용히 요동치는 소리를 들었다. 형의 웃음소리가 베란다 쪽에서 들려왔고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무심하게. 형수는 웃는 척하며 잔을 내려놓았고 나도 웃으며 소매를 정리했다. 그러나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공기가 남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침묵 속에 퍼지는 진동은 너무 명확했다. 형은 환한 얼굴로 다시 들어왔고 잔을 들고 내게 물었다. 너랑 형수랑 무슨 수다 떨었냐? 둘이 분위기가 좋은데.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형수는 조용히 웃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벌써 균열은 시작됐다는 걸. 나는 괜히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척했다. 대수롭지 않은 얼굴로 화면을 스크롤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짧은 한숨을 흘리며 잔에 남은 맥주를 기울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형수는 그런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잔을 들고 입술을 적셨고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진해졌다. 넌 몰라도 돼. 형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것처럼 들렸지만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정통으로 파고들었고 나는 모르는 척, 들리지 않은 척 다시 핸드폰 화면을 쓸어 넘겼다. 그러나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한마디로 뒤덮여 있었다. 몰라도 된다고. 대체 뭘? 왜? 아무리 생각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없는 말이었다. 형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들떠 있었고 맥주를 따라주며 농담을 던졌지만 나는 그 농담을 제대로 듣지도 못한 채 형수의 쪽을 흘끔흘끔 살폈다. 형수는 형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도 잔을 드는 손끝이 기미하게 떨리고 있었고 웃는 얼굴 뒤로 숨겨진 감정이 조금씩 스며 나오는 걸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요즘은 진짜 바쁘다. 바빠. 아내 덕분에 살지 뭐. 형은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형수는 짧게 대답하며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아까와 달랐다.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텅 비어 있었고 형만 모르는 무언가가 우리 둘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잔을 들어 올렸다가 멈칫했다. 손끝에 닿는 유리컵의 차가움이 뇌까지 얼리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잔을 들었고 억지로 분위기에 맞춰 농담을 던지려 했다. 형수님 덕분이면 형도 이제 고마운 줄 알아야죠. 형은 깔깔 웃으며 맞장구 쳤고 형수도 따라 웃었지만 내 시선은 형수가 아닌 그녀의 눈빛을 향했다. 웃음의 끝자락,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과 고개를 살짝 떨구는 그 순간을 나는 절대 놓치지 않았다. 넌 몰라도 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슨 의미였을까? 왜 그런 표정으로, 왜 그런 목소리로 그 말을 했을까? 나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척하고 싶기도 했다. 알고 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고 모른 척하면 또 다시 이 밤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형수는 조용히 내 옆에 잔을 내려놓았다. 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나는 저도 모르게 몸을 굳혔다. 민석 씨. 형수는 낮게 내 이름을 불렀다. 네. 나는 가볍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떨렸다. 형수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가끔은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마음, 그리고 나 역시 모르는 척 해왔던 감정. 이 모든 걸 덮고 넘어가야만 한다는 절박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저 눈치 없는 편이라 괜찮아요. 그러길 바랄게요. 형수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 교차한 눈빛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아무리 모른 척해도 아무리 웃으며 넘어가도 이미 깨진 유리는 다시 붙지 않는다는 것을. 형이 다시 돌아왔고 형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자리를 정리했다. 나는 잔을 들며 웃었고 형은 소파에 푹 파묻히며 농담을 이어갔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풍경이었지만 내 가슴 속에는 파도가 일렁였다. 그리고 알았다. 애써 외면한다고 해서 이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형은 또 한 번 휴대폰을 들고 나갔고 이번에는 아예 현관 쪽으로 사라졌다. 거실 안은 조용했고 소파에 둘만 남은 우리는 말없이 잔을 바라보았다. 형수가 먼저 잔을 들었고 나는 머뭇거리다가 뒤따라 들었으며 잔을 기울이는 순간 작은 부딪힘 소리가 묘하게 귀를 간지렸다. 마셔요, 민석 씨. 아직 멀었잖아요. 형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잔을 흔들었고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잔을 맞댔다. 맥주는 입안에 차올랐지만 씁쓸한 맛은 목을 넘기지 않고 어딘가에 걸린 채 내려가지 않았다. 괜찮아요.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나는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손끝에 닿는 유리컵의 차가움은 자꾸만 현실감을 끌어올렸고 눈길을 맞춘 형수는 작은 한숨을 섞으며 다시 잔을 비웠다. 형수는 한 손으로 잔을 돌리며 가볍게 말했다. 민석 씨, 생각보다 변한 게 없네요. 좋게 말하면 변함없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죠. 나는 장난스럽게 받아쳤고 형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 끝에 스며드는 감정은 어쩐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것이었고 나는 자꾸만 눈을 피하고 싶어졌다. 형수가 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가볍게 손가락으로 두드렸고 그 규칙적인 소리는 조용한 거실을 채우는 유일한 소리였다. 나는 괜히 잔을 들고 맥주를 마셨지만 이미 취기가 오를 대로 오른 형수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민석 씨, 알고 있죠? 뭐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냥요. 아는 것처럼 굴지 말아요. 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 모금 삼켰고 입가에 맺힌 맥주 거품을 무심코 손등으로 닦아냈다. 나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망치듯 눈을 돌렸고 형수가 웃으며 덧붙였다. 민석 씨는 착해서 다행이에요. 착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 걸까? 나는 괜히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형수가 잔을 다시 들었고 이번에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만 봐줄게요. 그 한마디는 가볍지도 장난스럽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진지해서 심장이 멎을 뻔했다. 나는 손에 쥔 잔을 내려놓으려다 멈칫했고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서로의 숨소리조차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공간이 좁혀졌다. 형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웃는 척 물었지만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렸다. 형수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민석 씨가 좋네요. 가볍게 던진 말 같았지만 그 안에는 숱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고 나는 알았다. 이 대화를 더 이어가면 안 된다는 걸. 그러나 몸은 쉽게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애써 시선을 돌렸고 형수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형이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복도 너머로 들려오는 말소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나는 그 틈을 기회 삼아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형수는 다시 입을 열었다. 민석 씨,
이럴 때 있잖아요.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싶은 순간. 그게 오늘 같아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거절해야 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했다. 그래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몸은 미묘하게 떨렸다. 형수가 다가왔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는 숨을 죽였다. 그 거리, 그 호흡, 그 시선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민석 씨. 형수는 내 이름을 부르며 손등을 살짝 건드렸다. 그 순간 심장이 크게 울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뺐지만 그 따뜻한 온기는 피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형수는 슬쩍 미소 지었다. 걱정 마요. 난 오늘만 봐준다고 했잖아요. 말끝에 남은 웃음은 쓸쓸했고 나는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형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남겨진 우리 둘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었다. 형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눈길이 향하는 곳은 더 이상 형이 아니었으며 나였다.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몸도 마음도 어느 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곳에 갇혀 있었다. 술기운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선명했고 분위기 때문이라 외면하기엔 너무 진했다. 우리 둘 사이에 남은 마지막 장벽마저 투명해진 것만 같았다. 형수가 잔을 들고 천천히 돌리며 입술을 적셨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유난히 느릿했고 나는 그 느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시선을 피해 있었다. 하지만 형수가 잔을 내려놓고 정면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나 역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민석 씨. 그녀가 낮게 내 이름을 부르자 심장이 저릿하게 울렸다. 네. 나는 어렵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굳어 있었다. 형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에는 어떤 가벼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은 무력감과 체념이 섞여 있었고 나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금 여기 우리 둘뿐이에요. 형수의 말은 마치 확인을 받으려는 듯 조심스럽고 그러나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은 상상보다 훨씬 쉽게, 훨씬 조용하게 나를 휘감아갔다. 형이 금방 올 거예요. 나는 힘겹게 대답했지만 그 말조차 스스로를 변명하는 것 같았다. 형수는 작게 웃었다. 그럴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잔을 기울였다. 맥주 맛은 이미 느껴지지 않았고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것은 미지근한 허탈감뿐이었다. 형수가 천천히 몸을 기대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민석 씨는 착해서 다행이에요. 또다시 착하다는 말. 나는 그 단어에 질식할 것 같았고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착하다는 말 뒤에는 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가 숨어 있었고 나는 그걸 너무 잘 알면서도 이미 늦어버린 감정들을 어떻게 주워 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형수님. 나는 입술을 떼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형수는 그런 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민석 씨는 지금 무슨 생각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말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부서질 것 같아서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 형수는 답을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잔을 들었다. 저는요. 형수는 맥주를 한 모금 삼키며 이어갔다. 한 번쯤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했어요. 나는 조용히 형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슬펐고 외로웠으며 무엇보다 절실했다. 그 절실함 앞에서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우리 둘은 아무 말 없이 잔을 기울였다. 그리고 알았다.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더 이상 선을 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넘어가 있었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걸. 형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지 우리 둘은 그렇게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다. 숨소리마저 아슬아슬한 긴장 속에 갇혀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는 것을. 몸이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거실에는 싸늘한 정적이 깔려 있었다. 형은 방금 전까지 통화를 하느라 집 앞을 서성거렸지만 이제는 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으며 툭 하고 말했다. 진짜 피곤하다. 나 먼저 잘게. 나는 얼어붙은 채 고개를 끄덕였고 형수 역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편히 쉬세요, 오빠. 형은 뒤틀거리듯 방으로 향했고 방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긴장으로 굳어있던 내 어깨가 작게 떨렸다. 마치 숨죽이고 있던 공기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처럼 거실 한가운데엔 형이 없는 너무나도 선명한 빈 공간이 남았다. 나는 괜히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 캔을 손끝으로 돌렸다. 형수가 조용히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바라봤다. 민석 씨. 형수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가라앉아 있었고 나는 심장이 한 번 세차게 뛰는 걸 느꼈다. 눈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그럴 수 없었다. 술기운과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쌓여왔던 감정이 거칠게 뒤섞여 있었다. 형수님 형이. 나는 어설프게 입을 열었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형수는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웃었고 그 웃음은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나도 알아요. 형수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손등을 덮었다. 작은 스침이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온기가 오래도록 쌓여왔던 감정을 일순간에 터뜨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형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고 받아들이겠다는 듯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남은 건 오로지 눈앞의 그녀뿐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형수의 뺨에 닿는 순간 그녀는 살짝 눈을 감았다. 숨결이 가까웠고 술 냄새와 어지러운 감정이 뒤엉켜 서로를 삼켜갔다. 민석 씨. 형수가 속삭였고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닿았다. 처음엔 가볍게 스쳤고 그녀가 놀라듯 몸을 떨었지만 금세 다시 다가왔다. 이번엔 확실히. 서로의 숨이 얽히고 마음이 터지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형수가 내 목을 감싸 안았고 나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거실 소파로 비틀거리듯 물러나 앉았고 둘 다 말없이 서로를 탐색했다. 괜찮아요. 형수가 숨죽이며 말했다. 나는 눈을 감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손끝을 억눌렀다. 이건 변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성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마음은 훨씬 이전부터 무너져 있었다. 나는 형수의 허리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내 입술에 다시 입을 맞췄다. 거칠고 서툴렀지만 둘 다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형수는 내 무릎 위로 올라탔고 나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그녀를 더 깊숙이 끌어안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형이 나올까봐 죽을 듯 긴장하면서도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 나는 형수의 허리를 더 단단히 감싸며 말했다. 돌아갈 수 없어요. 형수는 가만히 웃었다. 그 미소 속에는 슬픔도 해방감도 절망도 있었다. 알아요. 서로의 입술이 다시 포개졌고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손끝이, 입술이, 몸이 서로를 탐색했다. 형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고 그녀는 내 목덜미를 세게 움켜쥐었다. 민석 씨. 형수의 속삭임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눈을 감고 더 깊게 그녀를 품었다. 거실에는 이제 숨소리만이 남았다. 밖에서는 가끔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듣지 못했다. 형이 깰까봐, 문이 열릴까봐, 마음 한편에선 끊임없이 경고가 울렸지만 이미 한 번 무너진 마음은 되돌릴 수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서로의 금기를 넘어섰다. 형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작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멍하니 앉은 채 식은 맥주 캔을 손에 쥔 채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형수가 먼저 몸을 일으켰다.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술이 먼저 굳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켰다. 잘 자요. 형수는 겨우 내뱉듯 말했고 나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대답했다. 네. 형수님도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조심스럽게 각자의 방으로 향했다. 똑같은 문, 똑같은 복도. 하지만 세상이 달라져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등을 벽에 기대고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아직도 터질 듯 뛰고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그녀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손바닥을 들여다봤다. 멀쩡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뜨겁게 느껴지는 걸까? 나는 고개를 감싸쥐고 무너졌다. 미쳤지. 진짜 미쳤지. 혼잣말이 방 안에 흩어졌다. 후회, 공포,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방금 전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그 순간이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형이 있는 집안에서, 형이 잠든 바로 옆방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나를 질식시켰다. 눈을 감아도 형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붉게 달아오른 뺨, 떨리는 손끝, 그리고 애처롭게 가라앉은 눈동자.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쿵 귀를 때렸다.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창밖을 보며 스스로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을까? 나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다. 형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거실은 조용했다. 문득 거실 창가에 서 있는 형수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형수는 얇은 커튼 너머로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깨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나는 발끝을 움츠렸다. 다가가고 싶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등을 두드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됐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이제는 더더욱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됐다. 나는 문틈에 기대어 형수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죄송해요. 형수님. 속으로만 겨우 속삭였다. 형수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텅 빈 방 안, 숨소리 하나 크게 내지 못하고 나는 이불을 덮은 채 웅크렸다. 손끝이 기억하는 감촉이 사라지지 않았다. 가슴을 죄는 죄책감도 사라지지 않았다. 어쩌면 오늘 밤이 우리의 끝이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자신을 깨달으며 나는 두 눈을 꼭 감았다. 거실 한편에 퍼진 햇살은 느릿하게 번졌고 형수는 소파에 앉아 컵을 만지작거리다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숨을 고르려 애쓰는 듯했다. 나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척했지만 실은 형수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가끔 눈길이 스치고 그 짧은 마주침마저 아슬아슬하게 긴장을 몰고 왔다. 형수가 조심스럽게 컵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어제. 잠시 말을 고르던 형수는 힘없이 웃으며 이어갔다. 힘들었지. 나는 고개를 숙이며 컵을 들었고 대답 대신 물을 한 모금 넘겼다. 괜히 입술이 바싹 말라 있는 게 느껴졌다. 형수는 내 표정을 읽으려는 듯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나도 많이 어색했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을 들었다. 형수는 덧붙였다. 근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더 힘들더라. 나는 입을 열까 망설였지만 결국 짧게 대답했다. 나도 그래. 고백 아닌 고백이 거실 한가운데에 남았고 우리는 다시 잔을 들어 올리며 손끝을 부딪혔다. 순간 찌릿한 전류처럼 감정이 전해졌다. 재빨리 잔을 놓으려 했지만 손등이 스치고 잔이 흔들리며 물이 살짝 휘었다. 미안. 형수가 급히 물러서려 했고 나도 얼른 수건을 가져오려고 움직였지만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 몸이 엇갈리는 순간 어깨가 닿았다. 멈칫한 순간 형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나도 숨을 삼킨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서로를 밀어내야 하는 순간이었지만 누구도 먼저 물러서지 못했다. 심장이 크게 뛰는 소리가 귀를 때렸고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방금 전까지 애써 세워두었던 경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형수가 먼저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형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내 손끝이 저릿하게 반응했다. 그렇게 가느다란 목소리,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도 감정은 증폭됐고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같은 방향으로 무너져가고 있었다. 밤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지만 집안은 적막하고 숨 막히게 뜨거웠다. 형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를 남긴 채였다. 나는 형의 빈자리를 확인하듯 현관을 힐끗 바라봤고 형수 역시 소파 한쪽에 앉아 묵묵히 TV를 바라보는 척했지만 손끝으로 리모컨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떼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고 나는 그 사소한 소음조차 신경을 곤두세우며 듣고 있었다. 어색함을 깨기 위해 괜한 기침을 했고 형수는 그 소리에 잠시 고개를 돌렸다. 순간 마주친 눈빛은 서툴고 조심스러웠지만 결코 무심하지 않았다. 숨을 삼키듯 한숨을 쉬며 나는 몸을 뒤척였고 형수는 한 번 더 리모컨을 누르는 신용을 했지만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다. 아무 소리도 아무 빛도 없는 거실 한가운데 우리 둘만 남아 있었다. 나는 말없이 몸을 일으켰고 형수는 나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컵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손을 내려놓았다. 그 미세한 동작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미친 듯이 두드렸고 나는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늦네, 형. 형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숨겨지지 않았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오늘 늦는다고 했어. 그 짧은 대화가 무색하게 다시 침묵이 찾아왔고 그 침묵은 생각보다 빨리 우리를 옥죄어왔다. 형수는 손등으로 무릎을 매만지며 물었다. 기다리는 거 힘들지 않아? 나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어. 근데 기다리는 게 익숙해지기도 하더라. 말을 뱉는 내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낮았고 형수는 그 목소리에 잠시 멈칫했다. 소파에 앉은 채로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척했지만 실은 같은 방향,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 나는 손가락을 꼭 쥐며 망설였고 형수는 컵을 쥔 손을 조금씩 떨어뜨리다가 이윽고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눈을 감았다 떴을 때 그녀는 내 바로 앞에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미약하게나마 손등을 내 쪽으로 기울였다. 손바닥이 맞닿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다. 나는 숨을 삼키며 형수의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잡았고 형수는 힘없이 내 손에 기대며 가만히 속삭였다. 우리 이제 죄책감은 덮어두자. 그 말 한마디가 마지막 끈을 놓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이성도 도덕도 현실도 모두 밀쳐두고 오직 형수만 바라보며 몸을 끌어당겼다. 형수는 눈을 감은 채 몸을 맡겼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 안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과 동시에 형수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터져나오는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를 조금 더 끌어당겼고 형수는 그 안에 파묻히듯 몸을 맡겼다. 입술이 닿기까지 단 한 뼘도 남지 않았다. 숨소리가 얽혔고 서로의 온기에 취한 우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형수의 손이 내 목을 더듬으며 올라왔고 나는 형수의 허리를 조심스레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도망치지 않을게. 그 말과 함께 우리는 서로를 덮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고 손끝은 몸을 더듬으며 허락을 구했다. 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허락에 몸을 맡겼다. 조심스러웠던 처음의 접촉은 곧 격렬함으로 변해갔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고 단단히 막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 형수는 내 이름을 부르려다 삼켰고 나는 그녀의 머리칼을 어루만지며 입을 맞췄다. 이제 멈출 수 없어. 형수가 숨을 골라가며 속삭였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은 팔에 힘을 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 남은 이성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소파 위에 테이블 옆에 벽에 기대어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하고 파고들었다.
작은 신음, 짧은 숨소리, 얽히는 손끝, 떨리는 허리, 빠르게 높아지는 심장 소리. 모든 것이 뒤섞여 밤을 가득 채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형수는 땀에 젖은 머리칼을 넘기며 내 품 안에서 천천히 숨을 골랐고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은 채 미동조차 할 수 없었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내려올 수 없었고 눈을 감으면 형수의 체온과 숨소리만이 또렷하게 느껴졌다. 형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형은 몰랐으면 좋겠어. 나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형에 대한 죄책감은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지만 그 죄책감을 안고도 형수를 놓을 자신이 없었다. 대신 나는 형수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 지금은 우리 둘만 있어. 형수는 가만히 눈을 감았고 나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아직 형은 돌아오지 않았고 시계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 거실을 가득 메운 건 우리 둘의 뜨거운 숨결과 꺼지지 않는 죄책감뿐이었다. 아무런 망설임도 아무런 이성도 남지 않은 두 번째 밤이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속도로 서로를 향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형이 돌아오지 않은 집안은 정적마저 축축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우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소파 위에 걸터 앉아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듯 더듬던 손끝은 이내 허리를 감고 등을 만지며 점점 더 깊은 곳을 탐색했고 숨을 삼키는 소리조차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 몸을 떨리게 만들었다. 형수는 내 품 안에 안긴 채 고개를 들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눈을 감았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살결, 스치는 숨결, 그리고 떨리는 가슴팍이 우리 사이에 남은 마지막 거리마저 허물고 있었다. 서연아, 내가 나지막이 불렀다. 내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형수는 대답 대신 내 목을 끌어안았다. 그렇게 서로를 확인하듯 껴안고 또 껴안으며 이 작은 거실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스스로에게 덧씌우고 있었다. 조금만, 형수가 작게 속삭였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자. 나는 그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품을 더 단단히 조였고 형수는 그 품 안에서 짧게 신음을 삼켰다. 우리는 서로를 밀어낼 생각 따위 하지 않았고 이미 이성도 죄책감도 무너진 채 오직 서로만을 갈구하고 있었다. 내 손이 형수의 뒷목을 감쌌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내 입술을 찾았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지만 곧 서로를 탐하는 입맞춤으로 번져갔다. 숨이 막히도록 깊은 키스 속에서 우리는 숨을 쉴 틈도 없이 서로를 원했고 그 갈망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형수의 손이 내 셔츠를 더듬으며 단추를 풀었고 나는 그녀의 등 라인을 따라 손을 움직이며 온몸으로 체온을 느꼈다. 소파 위에서 흐트러진 채 얽혀가는 몸짓은 어떤 규칙도 없었고 그저 본능에 이끌려 움직였다. 형수가 중간에 숨을 골라 말했다. 형이 오면. 나는 그 말을 막듯 형수의 입술을 다시 막았다. 오늘은 오지 않을 거야. 그 짧은 말이 형수의 마지막 저항을 꺾었다. 형수는 두 눈을 감고 내 몸에 몸을 씌웠다. 우리는 소파에서 벗어나 바닥에 다시 벽 쪽으로 이동했고 얽힌 팔과 다리가 서로를 놓지 않으려 몸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형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입술은 내 이름을, 손끝은 내 등을, 그리고 가슴은 내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간절히 절박하게 바라면서 너무 좋아서 무서워. 형수가 흐느끼듯 말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고 이마를 맞댄 채 속삭였다. 나도 그래. 더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손길은 더 거침없이 서로를 훑었다. 형수의 셔츠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나는 손끝으로 그녀의 피부를 따라 길을 만들었다. 형수는 떨리는 손으로 내 허리를 잡으며 말했다. 이러다 진짜 끝장날지도 몰라. 나는 눈을 감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끝장나도 돼. 널 놓치는 것보다야. 그 말에 형수는 터질 듯한 눈물과 함께 나를 끌어안았고 우리는 서로를 더 세게, 더 깊이 껴안으며 무너지는 밤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형수의 입술이 내 어깨를 스치고 나는 그녀의 허리춤을 더 단단히 감으며 서로를 탐닉했다. 이성이 깨어날 틈은 없었고
도덕이라는 단어조차 이 공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숨가쁘게 서로를 원하는 몸짓만이 진실이었다. 몇 번이고 다시 몇 번이고 서로를 끌어안았다. 손끝이 지나간 자리에 열이 남았고 입맞춤이 닿은 곳마다 새로운 갈망이 솟구쳤다. 형수는 숨을 헐떡이며 내 품에 매달렸고 나는 그 작은 몸을 품 안에 가득 감으며 무너지듯 안았다. 계속. 형수가 애써 말을 이었다. 계속 이렇게 있어줘. 나는 답 대신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고 형수는 온몸으로 내게 매달렸다. 우리는 부서질 듯 얽혔고 사라질 듯 포개졌다. 아득하게 흐려진 시야 속에서 오직 형수의 체온만이 유일한 중심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아예 의미를 잃은 듯했다. 형수와 나는 끊임없이 서로를 확인했고 갈구했고 놓지 않았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무엇을 잃게 될지 알면서도 끝을 향해 달려가는 두 사람처럼 우리는 멈추지 못했다. 끝장을 모른 채 달려간 밤. 우리는 서로를 갈구하며 서로를 소유하며 서로를 파괴하며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은 늘 그렇듯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공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퍼져 있었다. 형은 부스럭거리며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고 나는 테이블에 앉아 무심한 척 신문을 뒤적였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형수가 식탁 위에 빵을 내려놓으며 내 쪽을 슬쩍 알아봤고 나는 순간 몸을 굳히며 시선을 피했다. 아무 일도 없던 듯 행동했지만 형의 얼굴이 문득 눈에 들어온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빵에 버터를 발라 먹으며 오늘의 일정을 이야기했고 나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짙은 죄책감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고 커피를 한 모금 삼키는 동안에도 형의 눈길이 나를 꿰뚫을까 두려워 손이 떨렸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형이 말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알겠어. 형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그잔을 힘주어 내려놓았고 나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못한 채 심장이 조여드는 걸 느꼈다. 괜찮아. 형이 형수에게 물었다. 형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형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나는 형수의 손끝이 식탁 아래에서 파르르 떨리는 걸 보고 말았다.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아침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의식했고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형수가 접시를 치우다 실수로 포크를 떨어뜨렸고 나는 그 소리에 과하게 놀라며 몸을 움찔했다. 형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얼른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했다. 거실로 나와 앉은 후에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형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괜히 시간을 죽였다. 그러다가 문득 형이 웃으며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순간 그 따뜻한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끌어올랐다. 주말에 다 같이 나들이 갈까? 형은 무심히 말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좋지. 어디로 가? 형수는 대답 대신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어색한 움직임에 숨이 막혔다. 형이 나가고 집안에 다시 우리 둘만 남았을 때 형수는 핸드폰을 꽉 쥔 채로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형수가 입을 열었다. 나 미칠 것 같아.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 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형수의 손등을 조심스레 덮었고 형수는 그 손길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우리 너무 멀리 와버린 거지. 형수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돌아갈 수 없어. 아마. 형수는 가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다. 거짓말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우리를 잠식해가고 있었고 죄책감과 불안은 작은 균열을 내며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언젠가는 이 균열이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라도 서로를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거실 한가운데 모여 앉은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주말 아침을 보내는 가족 같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단단히 금이 가 있었다. 형은 여느 때처럼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고 형수는 식탁에 커피를 놓은 채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으며 나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어설픈 평온 속에서 형의 시선이 문득 나를 스쳤고 그 짧은 순간에도 심장은 괜히 두세 번 더 빠르게 뛰었다. 민서가 형이 아무렇지 않게 부르며 말을 이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 나는 얼떨결에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일 때문이야. 요즘 좀 바빴어. 그 말은 준비해둔 답변처럼 자연스러웠지만 내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접었다. 그리고는 커피 잔을 들어 입에 가져가며 다시 물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 같은 집에 있어도 둘이 말이 거의 없더라. 순간 형수와 나는 동시에 숨을 삼켰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 테이블 위 공기를 흔들었고 나는 형수 쪽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무의식적으로 형수의 눈빛을 찾았다. 형수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눈길만으로 신호를 보냈다. 가만히 있어. 나는 애써 웃으며 대꾸했다. 형수랑은 워낙 오래돼서 그런가 봐. 편해서. 형은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분명 뭔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고 나는 뒷목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형수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는 척하며 대화를 피했지만 손끝이 괜히 컵을 쥐락펴락하는 걸 보면 그 긴장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 형이 물었다. 편한 거 맞아? 형의 질문은 분명 아무렇지 않은 척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얕은 미소와 함께 깊은 의심이 배어 있었다. 나는 다시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가족인데. 형수는 그 말을 듣자 고개를 숙인 채 식탁을 닦는 데 집중했고 나는 그 굳은 어깨를 슬쩍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는 일부러 형에게 다른 화제를 던졌다. 형은 요즘 회사 어때? 형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신문을 펼쳤다. 뭐, 늘 그렇지. 바빠 죽겠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형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순간 형수와 눈이 마주쳤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선 교환만으로도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을 버텨야 한다는 걸,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걸. 형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 오늘 일찍 나갔다 올게. 저녁엔 집에 들어올 거야.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다녀와. 형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형은 가벼운 미소를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우리는 동시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방금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조금 위험했어. 형수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중얼거렸다. 내가 잘 못했어. 너무 티냈나 봐. 나는 고개를 저으며 형수의 손등을 살짝 쥐었다. 아니야. 잘했어. 조금만 더 버티자. 형수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숨 막히는 긴장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들켜선 안 된다. 절대로 들켜선. 우리가 쌓아 올린 이 거짓된 평온이 지금 무너지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형이 집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또다시 조심스러운 평온 속에 있었다. 형수는 부엌에서 과일을 다듬고 있었고 나는 식탁에 앉아 억지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서로를 향한 시선은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었지만 숨소리나 작은 몸짓에 섞여드는 긴장감만큼은 감출 수 없었다. 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을 지나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뭐 좋은 일 있어? 형이 물었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들었고 형수는 손에 쥔 과일 칼을 놓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좀 여유가 생겨서. 형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둘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벗었다. 그 순간 형의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로 떨어졌다. 메모지 위에는 형수의 글씨로 적힌 서연이랑 영화 보기라는 메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을 그런 메모였지만
이미 마음속에 작게 자리 잡은 의심이 그 사소한 흔적마저 퍼즐처럼 끼워 맞추기 시작했다. 형은 아무 말 없이 메모를 집어들었고 나는 숨을 삼킨 채 얼굴이 굳어가는 걸 느꼈다. 형수도 그 광경을 보고 손을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은 천천히 메모를 내려놓으며 우리를 바라봤다. 둘이서 영화 봤어. 형이 물었다. 나는 목이 탁 막히는 기분을 느끼며 애써 웃었다. 응. 그냥 심심해서. 형수는 옆에서 조심스레 말을 보탰다. 형 없을 때 너무 심심해하길래 같이 본 거야.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갔지만 공기 속에 떠오르는 어색함은 감출 수 없었다. 형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봤고 그 눈빛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숨조차 쉬기 힘들어졌다.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들고는 무심하게 말했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형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근데 말이야. 형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렇게 둘 다 어색해?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형수도 숨을 삼킨 채 고개를 숙였다. 형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혹시 나 모르는 일이 있는 거야? 숨이 막힐 듯한 긴 침묵 끝에 나는 억지로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형. 형수도 작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진짜야. 그런 거 없어. 그러나 형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형은 소파에 기대며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둘 다 내 눈피 안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형수 역시 입술을 깨문 채 가만히 있었다. 형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아, 형수야, 둘 다 여기 앉아봐.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퍼즐은 이미 맞춰지고 있었고 형은 마지막 조각을 끼우려 하고 있었다. 형수와 나는 마주보며 눈빛을 주고받았다. 무너져가는 벽을 손바닥으로 막아보려는 듯 필사적으로 애써 침착한 척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서툰 눈빛 교환 속에서도 서로 알 수 있었다. 끝났어. 우리는 천천히 소파 앞으로 걸어가 앉았다. 형은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물었다.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나는 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한순간의 파국이 눈앞에서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형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칼처럼 날카롭지도 않았고 불꽃처럼 뜨겁지도 않았다. 그저 싸늘하고 무겁게 가슴을 내리누르는 침묵만을 품고 있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은 채 숨소리조차 삼켜가며 형의 눈빛을 견뎌냈지만 손끝은 벌써 차가워졌고 심장은 속수무책으로 내려앉고 있었다. 형은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우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나는 미칠 것 같은 조급함에 입을 열었다. 형, 그런 게 아니야. 변명이라고도 하기 힘든 허약한 말이었다. 형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다. 정말 우린. 하지만 말끝은 흐려졌다. 형은 단 한 번도 우리 말을 자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수긍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조용히 가만히 말없이 우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어떤 질책보다도 무거웠고 어떤 분노보다도 아팠다. 나는 손을 움켜쥐었다 폈고 다시 움켜쥐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든 되돌릴 방법 따위는 없다는 걸 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깨닫고 있었다. 형, 우리. 나는 애써 말을 이었지만 형은 고개를 저었다. 단호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흔들리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감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담담하고 조용하게. 됐어. 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건조했다. 이제 듣고 싶지 않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형수도 어깨를 움츠린 채 숨죽여 울먹였다. 형, 제발. 나는 다시 한번 손을 뻗었다. 그러나 형은 그 손을 보지도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가만히 우리를 내려다봤다. 민서가. 형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 그 속에는 애증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비어 있었다. 넌 내 동생이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형은 더 이상 나를, 그리고 형수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걸. 형은 형수에게도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너는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렸다. 그 짧은 눈빛 안에 지나온 시간과 쌓아온 신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나는 형의 등 뒤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말해봤자, 변명이라고 말해봤자, 눈물로 애원해봤자 이 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형이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목소리를 냈다. 형,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형은 잠시 멈췄지만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문을 열고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나갔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 셋을 잇던 마지막 끈도 끊어졌다. 나는 형이 떠난 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봤고 형수는 소리 없이 울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어떤 말도 어떤 손길도 그 깊은 균열을 메울 수 없다는 걸 절실히 알았다. 눈을 돌릴 수도 없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무너진 감정의 잔해 위에 서서 우리는 끝나버린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었다. 형이 문을 닫고 떠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고 나는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형이 나갔던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빛마저 이제는 우리를 비추지 않는 것만 같았다. 이제 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답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서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숨을 내쉬었고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었고 손끝은 차가웠다. 형수는 조심스럽게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봤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 울다 지친 목소리, 그리고 깨질 듯한 표정.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형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처음엔 움찔했지만 이내 모든 힘을 빼고 내 품에 기대왔다. 우린, 형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정말 끝난 거야?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모든 걸 잃었지만 너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 형수는 작게 웃었다. 눈물에 젖은 웃음이었다. 나는 형수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넘기며 대답했다. 우리 이제 끝까지 가보자.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기분이었다. 죄책감은 여전히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었고 형의 등을 떠올리면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수를 품은 팔을 놓을 수 없었다. 그것이 후회든 미련이든 사랑이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형수가 내 품 안에서 가만히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둘만. 그 말이 슬프게 들렸는지 아니면 위로처럼 느껴졌는지 알 수 없었다. 형수는 조심스레 내게 얼굴을 들이밀었고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가벼운 입맞춤이었지만 그 안에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형이 떠난 집 안은 너무 조용했다. 발자국 소리도 문 닫히는 소리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오로지 우리 둘만 끝나버린 이곳에 남아 있었다. 나는 형수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서연아, 형수가 나직이 속삭였다. 후회하지 않을까? 나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다. 지금은 후회할 틈도 없어. 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없이 가벼워진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죄책감에 몸을 떨어도 이미 돌아갈 다리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나는 형수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후련했다. 형에 대한 죄책감, 가족에 대한 배신,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욕망, 그 모든 것이
아직도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하고 싶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리고 아마 이 선택 때문에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어. 형수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런데 형수는 말을 멈추고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그런데도 널 놓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다. 나 역시 똑같은 마음이었다. 망가진 미래, 끊어진 가족, 찢어진 신뢰, 모든 걸 잃은 뒤에도 결국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은 이 여자의 체온이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몰랐다. 서로를 탓하다가 서로를 위로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서로에게 매달리면서 부끄럽고 치졸하고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해도 이 지독한 혼란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 형수가 전부였다. 나는 형수의 이마에 다시 한번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끝났지만 여기가 우리 시작이야. 형수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에 남은 건 오직 우리 둘뿐이라는 걸 깨달았다.